첫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렌틸콩이라고 하면 별로 흥미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겨 나오는 것도 아니며 요즘 유행하는 SNS 음식 사진 속 주인공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혹시 관절 통증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작고 단순한 콩이 생각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몸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데 있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렌틸콩일까요? 관절에 좋은 특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관절과 근육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관절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찾는 단백질. 예를 들면 붉은 고기 같은 식품들이 오히려 체내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미 부어있고 뻣뻣한 관절에 염증을 더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하겠죠. 그런데 렌틸콩은 다릅니다. 렌틸콩은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염증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가라앉혀 줍니다.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작동하는 식물성 단백질인 셈이죠. 하지만 렌틸콩의 장점은 단백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대부분의 사람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지만 염증 조절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뻣뻣함을 완화하며 때로는 신경통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관절이 풀리지 않는 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과 칼륨을 잘 연결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 특히 가공식품에서 들어오는 과다한 염분은 수분을 잡아두고 몸을 붓게 만들며 그 결과 관절에 더 큰 압박을 주게 되죠. 손이나 무릎이 자주 붓는 느낌이 있다면 원인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틸콩은 칼륨이 풍부해서 자연스럽게 염분을 배출하고 붓기를 줄여줍니다. 부기가 줄어들면 통증도 줄어들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렌틸콩에는 또 하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관절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관절통과 뻣뻣함,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부드럽게 유지되고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엽산 즉 비타민 B12입니다. 엽산은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렌틸콩은 엽산 함량이 매우 높고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용한 변화인 셈이죠. 이제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렌틸콩은 조리하기 쉬우면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리를 싫어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식감이 풍부해지고 포만감도 좋아집니다. 마늘과 양파, 향신료를 더해서 렌틸콩 커리를 만들어도 좋고, 익힌 렌틸콩을 차갑게 식혀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겨도 훌륭하죠. 고기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렌틸콩을 타코나 랩 혹은 수제, 채소버거 속 재료로 활용해보세요. 맛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짭짤하게도 칼칼하게도 심지어 살짝 달콤하게도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점, 렌틸콩은 다른 콩류와 달리 미리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 헹군 뒤 냄비에 물이나 육수를 넣고 20-30분 정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조리 시간도 짧고 위장에도 부담이 거의 없어서 먹고 나서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관절염에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렌틸콩을 다른 한겸식품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생시금치나 케일 한 줌, 강황 한 꼬집 후추, 약간 혹은 레몬즙 몇 방울만 더해도 관절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함께 섭취하는 건 단순히 건강식 한 끼가 아니라 내 몸이 통증과 뻣뻣함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작은 변화는 진짜 누적됩니다. 식단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렌틸콩을 식사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값싸고 부담 없는 선택이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가장 단순한 음식을 가장 가볍게 넘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음식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마트에 가시게 되면 렌틸콩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 봉지 사서 새로운 요리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관절염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렌틸콩은 단순한 곁들임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저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살리며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식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절염이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렌틸콩처럼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요. 약이 아닌 접시 위의 선택이 진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낯설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식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 관리에 있어서 이 작고 동그란 콩이 지닌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흔히 후무스에 들어가거나 샐러드 한 켠에 숨어있는 재료로 알고 계시겠지만 병아리콩은 단순한 곁들임이 아닙니다. 이 작은 콩 안에는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만약 관절통이나 뻣뻣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병아리콩이 당신의 식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단백질입니다. 렌틸콩처럼 병아리콩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처럼 포화 지방이 많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피하고 싶을 때 병아리콩은 더할 나위 없는 대체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 유지가 곧 관절 보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덜 무리하고 결과적으로 통증도 줄어들죠. 병아리콩은 이렇게 관절을 도와주는 단백질을 부담 없이 제공하며 동시에 체내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깔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병아리콩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콩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이 있을 경우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때 병아리콩의 폴리페놀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관절에 작은 보호막을 씌우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만을 위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관절에 꼭 필요한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뼈와 뼈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부족하면 관절이 거칠고 뻣뻣해지며 통증이 따라옵니다. 병아리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관절 움직임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통증을 잠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렌틸콩처럼 병아리콩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며 뼈의 강도까지 지켜줍니다. 관절염이 있을 때 근육이 긴장되거나 수면이 방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마그네슘은 이런 상태를 진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의 긴장이 줄어들면 관절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줄어들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 관절도 그만큼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 염증이 관절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병아리콩을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면서 염증의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면 염증도 줄고 관절의 부담도 자연히 완화되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 하나 더. 병아리콩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그 외에도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병아리콩을 살짝 오일과 함께 구우면 바삭한 간식으로 변신하고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강황이나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한겸 효과가 배가 되고 곡물과 채소를 섞은 한 그릇 요리에도 제격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아 어떤 양념이나 조리법과도 잘 어우러지며 심지어 베이킹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병아리 콩가루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글루텐 프리 재료로 빵이나 팬케이크 쿠키에도 들어갈 수 있고 통째로 갈아 넣으면 브라우니 반죽이나 채소버거 속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포만감이 뛰어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착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건조 제품이든 캔 제품이든 형태도 다양합니다. 시간이 없을 땐 캔을 활용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땐 직접 불려서 삶으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식재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리 보이실 겁니다. 이 작은 콩이 당신의 관절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병아리콩은 활용도가 정말 다양합니다. 익힌 병아리콩을 샐러드에 톡톡 뿌려주면
씹는 맛이 살아나고 된장국이나 채소 스튜에 넣으면 포만감과 영양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함께 볶을 때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강황은 한겸 효과로 유명한 향신료인데 병아리 콩과의 궁합이 참 좋습니다. 강황 볶음 외에도 병아리 콩은 커리의 베이스로도 훌륭하고 현미밥이나 퀴노아 시금치, 고구마와 함께 곡물포를 만들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맛이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어떤 양념이든 잘 어울립니다. 간장 베이스든 된장 베이스든 심지어 약간 매콤하거나 달큰하게도 조리가 가능합니다. 베이킹에도 병아리 콩이 의외로 자주 활용됩니다. 병아리 콩가루는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글루텐 프리 재료로 빵이나 팬케이크, 쿠키 등에 응용이 가능하죠. 통 병아리 콩을 곱게 갈아 브라우니 반죽에 섞어도 좋고 채소버거 속에 넣으면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이 무궁무진하고 건강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관절염 환자에게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병아리 콩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은 가격입니다. 병아리 콩은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며 굳이 건강식 전문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의 대형마트나 지방의 전통시장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고 마른 병아리 콩을 대량으로 사도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캔으로 된 제품도 편리한데요. 사용 전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궈 나트륨을 줄이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건조 병아리 콩을 직접 불려 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먹든 병아리 콩 한 줌에는 관절을 도와줄 영양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식사에 자연스럽게 추가해보세요. 자주 먹을수록 몸의 반응도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즐기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몸에 잘 맞는다면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절은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공급받을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장은 섬유질 덕분에 훨씬 편안해지며 에너지도 하루 종일 더 고르게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관절염으로 살아간다는 건 늘 내 몸과 싸우는 기분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병아리 콩처럼 작고 단순한 식재료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복은 꼭 약국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회복은 아주 작은 콩 한 줌에서 평범한 저녁 식사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담고 있는 힘은 강력합니다. 한 입 한 입이 내 건강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 다음번에 장을 보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누런 빛깔의 병아리 콩은 그저 곁들이는 반찬이 아닙니다. 염증을 잡고 관절을 살리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장바구니에 하나 담아보세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식탁에 병아리 콩이 자주 오르기 시작하면 분명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내 몸도 지갑도 입맛도 모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식물성 단백질 친구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두부 말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먹는 친숙한 재료로 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밍밍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기도 하죠. 하지만 관절 통증이나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두부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려함이라고는 없는 식재료지만 그 안에는 몸을 살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핵심 영양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두부일까요? 우선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관절이든 근육이든 뼈든 모두 단백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조직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은 더없이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든든해야 관절이 버티는 무게도 줄어들고 그만큼 통증도 완화되는 거죠. 두부는 이런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동물성 식품에서 오는 염증 유발 위험 없이 몸에 편안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 점이 두부의 조용한 힘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매력은 단백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이 지방은 사실 관절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 뻣뻣함이나 붓기 통증까지도 자연스럽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메가3 하면 생선을 떠올리시지만 두부는 식물성 식품 중 극히 드물게 이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산물을 자주 먹지 않거나 식단을 식물성 중심으로 바꾸려는 분들에게는 두부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부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 골격 전체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관절이 움직일 때 부담을 덜 받습니다. 특히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칼슘 섭취가 필수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을 피하려는 분들에게도 두부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 시중에 나오는 두부 제품들 중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죠. 비타민 D는 뼈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두부 한 모를 먹으면서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는 건 매우 똑똑하고 간단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콩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속 염증을 낮추고 관절의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콩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관절이 덜 뻣뻣하고 통증이 적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단번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부가 몸의 자연 치유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두부는 맛이 심심하다는 인식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우러지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늘이나 생강간장, 고춧가루, 레몬즙처럼 어떤 양념을 사용하든 두부는 그대로 맛을 흡수하여 전혀 새로운 요리로 변합니다. 볶아도 좋고 구워도 좋고 오븐에 넣어 바삭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두부를 처음 요리에 사용하는 분들은 단단한 두부를 고른 뒤 물기를 꾹 눌러 빼고 양념에 잠시 재워두면 훨씬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준비한 두부를 채소 볶음이나 카레 샐러드, 간단한 랩 요리에 넣으면 영양도 더해지고 식감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오븐에 넣어 겉면을 바삭하게 만드는 것도 인기 있고, 팬에서 양념과 함께 살짝 졸여도 훌륭합니다. 만약 부드러운 질감을 선호한다면 부드러운 두부를 활용해보세요. 부드러운 두부는 스무디나 수프에 넣어도 자연스럽게 섞이고 유제품 없이도 촉촉한 디저트나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두부를 갈아 넣었는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단백질과 한겸 효과는 그대로 담깁니다. 크림을 쓰는 요리에 두부를 사용하면 포화 지방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높일 수 있어 더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마트든 동네 시장이든 두부는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해 부드러운 두부부터 단단한 두부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개봉하지 않은 두부는 일정 기간 냉장 보관도 가능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요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콩 알레르기가 없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세요. 강황이나 시금치, 현미 같은 한겸 식품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 균형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까지 골고루 챙기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고 지갑에도 여유로운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때로는 삶의 흐름을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부를 식탁에 올리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하루가 한결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몸을 보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부는 소박해 보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을 되찾게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이미 꾸준히 실천해온 분이든 두부는 언제든 환영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조리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약국이 아닌 내 주방에서 시작되는 치유 두부는 관절 건강을 위해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조용한 비밀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절염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식물성 단백질을 꼭 기억해주세요. 바로 렌틸콩, 병아리콩, 그리고 두부입니다. 이 3가지는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몸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정말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이 몸속 깊은 곳부터 건강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번 주 식사에 이 중 하나라도 가볍게 넣어보세요. 조리법도 다양하고 부담도 없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끼에 슬쩍 섞어만 보셔도 좋습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면서 천천히 식단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